안녕하세요, 수김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구의 건널비와 부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구의 건널비.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구의 건널비를 s라고 하면 s는 4πr 제곱이다. 자, 구에는 우리 기둥, 뿔 이런 거는 막 밑면 넓이 막 이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높이 있었고, 막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게 많았습니다. 그죠? 근데 구는 반지름밖에 없어요. 구에서는 할 수 있는 줄 수 있는 이야기가 반지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지름 하나만 가지고 공식이 나와요. 그래서 4πr 제곱이다. 자, 요거는 공식을 그냥 외워서 써먹으시면 됩니다. 자, 구의 건널비 왜 4πr 제곱이냐?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구는 전개도를 그릴 수가 없어요. 우리 앞에 기둥하고 뿔은 전개도의 넓이를 구한다 라고 해서 전개도 펼쳐놓고 넓이 어떻게 구하나 살펴봤었다. 그죠? 근데 구는 전개도가 없습니다. 전개도를 그릴 수가 없어요. 전개도를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전개도의 넓이를 구한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구의 겉면을 끈으로 막 감아요. 감은 다음에 평면 위에다가 똘똘똘똘 감아가지고 이렇게 원을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면 이 원의 반지름이 2r이 된대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집에 가셔서 공 하나 해가지고 끈으로 이렇게 감아보세요. 그렇게 되나 안 되나? 자, 물론 이 설명은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나오게 된 방법입니다. 실제로 4πr 제곱이다 요 내용을 이렇게 공식을 만들지 않았어요. 너무 수학적이지 못하잖아요, 그죠? 수학이라는 거는 이렇게 수식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거는 사실은 뭐 정확한 설명은 아니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설명을 하려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서 미분적분 그 개념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은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니까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을 만들면 반지름이 2r이 된다. 그러면은 요 넓이가 요 구의 건널비가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파이 곱하기 2r의 제곱. 반지름이 2r인 원의 넓이. 그래서 4πr 제곱이 나온다. 요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자? 이거를 외워서 S는 4πr 제곱, 건널비는 구의 건널비는 4πr 제곱이다. 얘를 외워서 써먹으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그럼 구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느냐? 부피는 3분의 4πr 세제곱입니다. 얘도 외워서 써먹으셔야 돼요. 자, 왜 이렇게 나오느냐? 구를 여러 개의 각불 모양으로 쪼개는 겁니다. 쪼개주면 이거를 사각뿔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물론 구의 그 겉면은 곡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 면이 곡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정확하게 사각뿔은 아닐 겁니다. 그죠? 정확하게 사각뿔은 아니겠지만 매우 잘게 쪼개면 얘가 사각형처럼 될 거예요. 아주 잘게 쪼개면. 그래서 요 구의 부피는 요 각불, 요 사각뿔의 부피의 합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밑면의 넓이가 결국 구의 건널비와 같겠죠. 구의 건널비와 그다음에 구의 반지름이 높이가 되는 거예요. 구의 반지름이 높이가 된다.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구의 건널비 곱하기 구의 반지름 r이죠. 그래서 3분의 1 4πr 제곱 곱하기 r 해주면 3분의 4πr 세제곱이 나온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방법으로 3분의 4πr 세제곱이 나오기는 해요. 이렇게 각불을 쪼개가지고 각불의 부피의 총합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이게 쪼개는 게 미분, 그걸 다 더하는 거, 쪼개서 다시 합치는 거, 그거를 적분, 그런 개념이에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은 배우게 됩니다. 그때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이상한데 싶어도 그냥 요거 그대로 외워서 써먹으시면 돼요. 그래서 구의 건널비 부피는 이렇게, 건널비는 4πr 제곱, 부피는 3분의 4πr 세제곱이다. 공식으로 외워서 기억하시고 써먹으시면 돼요. 됐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반구의 건널비. 구를 반 자른 게 반구다. 그죠? 구를 이렇게 반으로 잘라 놓은 거. 그러면은 요 건널비는 요런 면을 구면이라고 해요. 요 옆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 구면이
전체 구의 건널비의 반이겠다,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원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죠? 자른 단면, 잘라낸 단면. 그렇게 해서 더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9의 건널비 구해서 반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4파이 제곱에서 반 나누고요. 반구니까. 그 다음에 요거 파이 제곱을 더해줘야 된다 하는 거. 밑면인 원의 넓이 더해준다. 이렇게. 그래서 3파이 제곱인데 3파이 제곱을 외워서 쓰시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내가 구해야 되나 그거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반구뿐만 아니라 반의 반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반의 반구. 4분의 1 구를 요렇게 반 자르고 또 세로로도 이렇게 반 자르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면을 반을 4분의 1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에도 반원, 이쪽에도 반원이 있겠죠. 그거 두 개 더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뭐 문제로 나오면 한번 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3파이R 제곱이라고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원기둥에 꼭 맞게 들어가는 구의 부피. 자, 높이가 여기 요 원기둥이 요 반지름이 R이에요. 구의 반지름도 R이겠죠, 그죠? 구의 반지름도 R이고 요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도 R이에요. 그 다음에 높이가 2R이겠죠. 요 구의 지름과 같아, 2R. 높이가 2R. 이런 원기둥이 있다면 이 구를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구의 부피가 이 원기둥 부피의 3분의 2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3분의 1이 남는데요. 물 가득 채우고 구를 딱 감으면은 물이 막 이렇게 넘쳐 나오겠다, 그죠? 요거 저기 누구야? 그 아르키메데스인가요? 그 유레카 막 외친 혹시 그거 알아요? 그 부피만큼 이렇게 물이 넘친다. 목욕탕 들어갔더니 목욕탕에 이제 목욕하러 들어갔더니 탁 담그니까 그 부피만큼 내 몸의 부피만큼 물이 넘치는구나. 유레카 하면서 외치면서 막 뛰쳐나갔다고. 그때 무슨 뭐 왕관 같은 거 그거 뭐 만들었는데 얘가 금을 뭐 정확하게 썼는지 안 썼는지 막 알아볼 방법을 왕이 네가 알아와라 이랬는데 막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목욕탕 들어가서 유레카를 외치면서 뛰쳐나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런 거예요. 구를 딱 담궜어요. 담그니까 물이 3분의 1만 남았다. 그럼 3분의 2만큼이 요 구의 부피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기둥의 부피의 3분의 2가 된다. 그러면 요거 두 개를 요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내용들을 다 합치면 구랑 뿔이랑 원뿔이랑 원기둥이랑 요렇게 세 가지의 부피 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뿔의 부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원뿔, 뭐 각뿔도 마찬가지였죠. 뿔의 부피는 기둥 부피의 3분의 1이다 이런 얘기 했었다, 그죠? 그래서 뿔의 부피가 3분의 1, 그 다음 구의 부피가 3분의 2, 그럼 기둥 부피가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1대 2대 3으로 딱 떨어집니다. 부피비가 원뿔, 구, 원기둥이 1대 2대 3이 된다. 됐죠? 자, 요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나중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와요. 문제에서 막 원기둥의 부피를 주고 여기 꼭 맞게 들어가는 원뿔 부피가 얼마냐? 그 다음에 구의 부피가 얼마냐? 이런 문제를 줍니다. 그때 요렇게 부피비가 1대 2대 3이다. 이렇게 맞춰서 써먹으시면 돼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냥 딱 구의 건널비만 딱 했으면 좋겠는데 요런 걸 준다, 그지? 이상하게 생긴 녀석을 주네요. 자, 요런 그림과 같은 입체도형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건널비 요면 요거를 구면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구면인데 여기를 반이다, 그죠? 구의 건널비의 반 하고 요 원기둥의 옆 넓이, 그 다음에 원기둥의 밑넓이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맨 위에 구면 구면의 넓이는 구의 건널비의 반입니다. 구의 건널비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r이 여기 4cm다, 그죠? 4 그거의 반이에요. 그래서 16의 반이니까 잠깐만 4파이R 제곱이죠. 4파이R 제곱 그러면은 16 곱하기 32파이고요. 그 다음에 원기둥의 옆면 요거 원기둥의 옆면
원기둥의 옆면의 넓이는 요거 둘레, 밑면의 둘레 8파이 곱하기 높이 10 그래서 80파이고요. 그 다음에 원기둥의 요 밑면의 넓이는 16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걸 다 더해 주시면 됩니다. 32, 80, 16 다 더하면 112에 16은 128이네요. 128 파이가 세제곱센티미터 제곱센티미터 건널비 이렇게 됩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부피도 한번 봅시다. 요런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여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이스크림 같이 생겼다, 그지? 부피 어떻게 구합니까? 9의 반에다가 밑에 원뿔 요렇게 해서 더하면 되겠다, 그죠? 그럼 반구의 부피에다가 원뿔의 부피 더하면 됩니다. 반구의 부피는 어떻게 된다? 3분의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r 세제곱 r이 3이에요. 3의 세제곱 하고 나서 반 나눠주면 되겠다, 그죠? 반 나눈다 2분의 1 그러면은 요거 약분하고 얘도 약분 제곱 9, 2, 18, 18파이 반구의 넓이는 18파이고요. 그 다음에 원뿔의 부피는 밑면 넓이 9파이 곱하기 높이 5 곱하기 3분의 1 뿔이니까 3분의 1 그러면 15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18파이 15파이 더해주면 됩니다. 더해주면 33파이가 답이 되겠네요. 세제곱 센티미터. 자, 다음 자, 이번에는 9의 일부분을 잘라냈습니다. 요럴 때 건널비 부피 구해봐라. 자, 건널비부터 구해볼게요. 건널비는 어떻게 해라? 지금 요 구면의 건널비를 생각을 하면 요쪽 부분은 지금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전체의 4분의 3만큼이 지금 남아있다. 그죠? 4분의 1을 잘라냈으니까 그러면은 구면의 넓이부터 생각을 해보자. 4파이 곱하기 r 세제곱 r이 8이죠. 8의 제곱 4파이 r 제곱 4파이 r 제곱에다가 4분의 3을 해야 되죠. 자꾸 걸려. 자, 그러면은 8파이 64에다가 3을 곱하면 192파이. 구면의 넓이가 192파이고요. 그 다음에 요 넓이 더해줘야 돼요. 이거 뭐예요? 반지름의 길이가 8인 반원. 그죠? 요쪽도 반지름의 길이가 8인 반원이에요. 그죠? 그럼 반원 두 개니까 원 하나네. 그죠? 그래서 원의 넓이를 구해가지고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64파이다. 그죠? 그러면 192파이 더하기 64파이 계산해주면 256파이 이렇게 되고요. 자, 부피는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9의 부피 곱하기 4분의 3 해버리면 됩니다. 4분의 1만큼 잘라냈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8의 세제곱 곱하기 4분의 3 그럼 3분의 4 요거 날라가고 8 세제곱 하면 64에다가 8을 또 곱해 8, 32 8, 6, 48이니까 51 512 파이 요게 부피가 됩니다. 얘는 제곱 센티미터 얘는 세제곱 센티미터 이상 됐죠? 자, 이번에는 요렇게 생긴 모양을 회전을 시켜봐라. 그때 건널비와 부피를 구해보세요. 그럼 요런 거 회전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요 밑에도 요런 그리기가 어렵다 이거. 요래 밑에 반구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위에도 생긴 게 요런 반구가 있을 거고요. 되겠죠? 요렇게 큰 반구랑 작은 반구랑 이렇게 엎어 놓은 모양 요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건널비 어떻게 구한다? 작은 구면
작은 구면 요 위에 요거 작은 구면 반지름이 4니까 4파이 곱하기 4의 제곱 에다가 반 해서 계산하면 16, 32파이. 그 다음에 큰 구면 밑에 요거 얘기하는 거죠. 밑에 그러면 4파이 곱하기 8제곱 2분의 1 그러면은 64, 128. 그 다음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도너츠 모양 도넛 모양이 반지름이 8인 원 64파이에서 반지름이 4인 원을 빼면 되죠. 16파이 요렇게 그죠? 여기 이걸 무슨 면이라고 해야 되죠? 면 이렇게 차이 나는 요 면이 이렇게 도넛 모양이고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죠? 요 면 얘기하는 거죠. 도넛 모양 반지름이 8인 거 4인 거 빼면 됩니다. 그럼 64에서 16 빼면은 48인가요? 왜 모르겠지? 계산이 안 돼요. 48파이 맞죠? 48파이. 선생님이 산수가 잘 안 되네요. 자, 요거 다 더하면 됩니다. 그럼 32파이, 128파이, 48파이 더해주면 80, 208파이네요. 208파이.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되고 부피가 오히려 더 쉽습니다. 항상 건널비보다는 부피가 좀 쉬운 편이에요. 부피는 작은 반구와 큰 반구를 더하면 됩니다. 그죠? 작은 반구의 부피는 어떻게 돼요? 4니까 3분의 4 파이 곱하기 4의 세제곱 그럼 3분의 4의 4제곱 4의 4제곱이면 2의 8제곱 256 8제곱이 256 맞나요? 근데 반구니까 반 나눠야 되는구나. 2분의 1 그러면은 3분의 128 파이. 그 다음 큰 반구는 3분의 4파이 곱하기 8의 세제곱 곱하기 2분의 1. 이건 더 어렵네. 8 세제곱 하면은 2의 9제곱 2의 9제곱에 4를 더 곱하면 2의 11제곱 2의 10제곱이네. 그럼 3분의 1024. 이거 2의 거듭제곱을 외우고 있으면 요런 거 좀 계산하기가 좀 편합니다. 자, 어쨌든 얘네 둘이 더하면 되겠네요. 3분의 128파이 더하기 3분의 1024파이 더해주면 3분의 1152파이. 이거 3으로 나눠지나요? 3, 3은 9, 3, 8, 24, 3, 42, 384파이네요.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기둥에 꼭 맞게 들어가는 원뿔과 구가 있다. 구의 부피가 36파이래요. 원뿔과 원기둥의 부피를 각각 구하시오. 그러면은 자, 원뿔 대 구 대 원기둥 요 부피의 비가 1대 2대 3이라 그랬다. 그죠? 근데 9의 부피가 36파이래. 여기가 36파이예요. 자, 원뿔의 부피 x, 원기둥의 부피를 y라고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x 대 36파이는 1대 2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러면은 2x는 36파이 비례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x는 2 나눠주면 18파이. 자,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6파이 대 y는 2대 3.
그러면 2y는 36에다 3 곱하면은 36에 3 곱하면 38, 3, 3, 108 파이 이렇게 되고 y는 54파이. 그래서 원뿔의 부피 18파이, 그 다음 원기둥의 부피 54파이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자, 아니면은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를 뭐 구해서 이렇게 공식으로 부피, 원뿔, 원기둥 부피 구하는 공식으로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B로 구하는 게 훨씬 빨라요. 자, 다음에 6번. 자, 이렇게 생긴 거는 B를 몰라요. 뭐 이게 선생님 원뿔하고 구하고 1대2 아니에요? 아니고 이거 구가 아니죠. 반구다,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부피를 그냥 구합니다. 우리가 구해서 몇 대 몇인지 직접 구해보는 거예요. 자, 지금 요게 밑면인 원의 지름이 6cm입니다. 그러면은 반지름이 3cm다, 그죠? 반지름이 3cm고 이렇게도 3cm예요. 이게 중요해요. 원뿔의 부피를 내가 구해야 되는데 얘가 3cm, 요것도 반지름이고 구의 입장에서 보면 반구지만 어쨌든 여기도 반지름이고 요것도 반지름이죠. 그래서 요 높이가 반지름과 같다 하는 거를 눈치를 못 채면 원뿔의 부피를 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높이가 요 반지름과 같다 하는 거. 그래서 꼭 맞게 들어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반구부터 구해볼까요? 반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반지름이 3 세제곱 곱하기 반이니까 2분의 1, 그러면은 하나 약분하고 9, 4, 요것도 약분하고 9, 2, 18 파이. 그 다음에 원뿔의 부피는 9파이에다가 높이 3 곱하고 3분의 1, 그러면 그냥 9파이네요. 그래서 반구와 원뿔의 부피 비를 물었으니까 18파이 대 9파이고요. 파이도 전후항에 파이도 나눠주고 9도 나눠줍시다. 그러면은 2 대 1 이렇게 되네요. 어쨌든 2 대 1이다, 그지? 되게 신기하네요. 우연의 일치로 맞아 떨어졌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외우지는 마세요. 2대1이다, 무조건 2대1이야 이렇게 외우지 마세요. 직접 구해보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다른 형태로 나올 때도 많아요. 반구랑 원기둥이랑 막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과정을 기억을 해두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까지 하면 이제 입체도형의 부피, 그 다음에 건널비와 부피를 다 배웠어요. 이제 기둥, 뿔, 구까지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요 뒤에 이제 넘어가 보면 막 섞여 나와요. 막 심지어는 좀 어렵게 내려면은 막 원뿔 대 위에 반구가 올라가 있고 막 이런 것도 나와요. 그런 거 나왔을 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기본 도형 단위로 쪼개가지고 부피든 건널비든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내가 이걸 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잘라볼까? 뭐 세로로 잘라볼까? 가로로 잘라볼까? 어느 부분을 쪼개지? 이런 거를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그런 걸 연습을 좀 하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